당시에는 고객들께서 치아가 파절됐다고 미처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집이나 자택으로 돌아가셨다가 쉬시는데 계속 치아의 통증이 느껴지시는 거죠. 그리고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치아가 파절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변집사TV의 임효성 손해상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 사무실 승소 사례보다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배상 처리 과정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래에 저희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에 혼입된 이물질을 씹어가지고 치아가 파절되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임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제가 처리 과정만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셨는데요. 이런 사례는 누구나 겪으실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하고 이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음식물에 혼입된 이물질 사고가 문제되시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이 고객분들께서 음식물을 씹으시다가 딱 하는 소리가 나시거나 통증이 느껴지시는데 대부분 업주에게 별 말씀을 하질 않으십니다. 테이블에 있던 휴지에 음식물을 뱉어서 그냥 싸서 버리시거나 휴지통에 버리시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당시에는 고객들께서 치아가 파절됐다고 미처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집이나 자택으로 돌아가셨다가 쉬시는데 계속 치아의 통증이 느껴지시는 거죠. 그리고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치아가 파절되었다, 이렇게 뒤늦게 아시고 그제서야 며칠 뒤에 식당 업주에게 전화로 알리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십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시는 게,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이 사고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요. 당장 연락을 드려도 그 많은 손님들 중에 어떤 분이신지, 실제 업주가 제공한 음식물을 먹고 사고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 전화 오신 분이 블랙 컨슈머가 아닌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먼저 가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하고 업주분하고 거짓말이다 아니다, 사고가 맞다 아니다, 이런 분쟁이 되게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시면 지저분하시더라도 이물질 씹은 것을 휴지나 이런 데 뱉으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물질인지 확인을 하시고 즉시 요즘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으로 이물질을 사진을 찍으시고 업주나 관리자분을 호출하셔서 요런 사고 내용을 미리 사전에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주가 사고를 인지하시고 이 사고가 이제 식당에 잘못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면 이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든 사비로 처리를 하시든 이렇게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 식당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보험 접수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보험 접수가 되시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당황하시게 되세요.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상으로 어디까지 보상을 받는 게 적정한 건지 이런 걸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료비, 두 번째로는 향후 치료비, 세 번째로는 교통비, 네 번째로 위자료,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치료비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치료비를 모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치료비가 제일 중요한데요. 향후 치료비는 앞으로 소요되는 보철 치아에 대해서 치료 비용을 미리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받는 치료비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향후 치료비 산정 기준이란 것은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대 여명에 따라서 그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보철 주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왜 10년을 적용해서 배상을 해주냐,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치과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치과 보철물이 평균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대부분 이제 견해시기 때문에 보험사도 그걸 적용해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받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30 몇 년을 산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들, 선지급 받으면서 발생하는 이자들, 이것을 공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거를 흔히 하는 말로 호프만 계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결론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받을 비용에 대해서 이자를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모든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 받으시는 건 아니시고요. 파절된 치아가 보철
보철 치료를 받았던 치아라면 보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상 회복, 말 그대로 보철물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하는 일회 비용만 지급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상 항목으로는 위자료가 있으신데요. 위자료는 파절된 치아의 개수, 파절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보험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고 각 보험사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 일정치가 않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이물질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변집사TV 임효성 손해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